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김주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요, 이 코로나19로 거리두기 조치를 해서 큰 손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자 지난 2021년부터 나라에서 손실보상금이란 걸 나눠줬었죠. 그런데 정부가 일부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하면서 오히려 이걸 다시 돌려줘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받았던 돈을 다시 뱉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슈픽에서 짚어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잘못 지급된 손실보상금을 다시 환수한다는 건데 이렇게 오지급된 보상금이 얼마나 되는 걸까요? 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3분기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업체에 분기별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는데요. 322만여 소상공인에게 지난 2021년 3분기부터 지급된 전체 손실보상금 금액만 8조 4,300억 원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1.8%인 5만 7,600여 소상공인에게 530억 넘게 잘못 지급됐다고 합니다. 530억 원이 넘게 오지급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네, 중기부 관계자는 방대한 과세 자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의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과세 자료 시스템 입력 오류 등으로 인해 오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지급된 보상금을 실제로 돌려받고는 있는 걸까요? 네, 중기부는요, 이 과다 지급한 만큼 다음 분기에 차감해 지급하는 식으로 그동안 304억 원을 처리했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 지급해야 하는데 1,000만 원 잘못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7,600여 소상공인으로부터 226억 원을 더 받아야 합니다. 환수 대상 금액만 226억 원이 넘어서 소상공인 한 명당 297만 원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당시 소상공인들이 어려워서 이 손실보상금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후에도 사정이 여의치 않은 곳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줬다가 다시 뺏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요. 더 큰 문제는 돈을 다시 반납해야 할 업체 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3,300곳은 이미 여력이 안 돼서 가게 문을 닫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들 폐업업체의 환수 대상 금액은 82억 5천만 원으로 한 개 업체당 251만 원 꼴입니다. 네. 자,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잘못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는 게 맞긴 하겠지만요. 이 영업마저 어려워서 이미 문을 닫은 소상공인 분들 돌려주는데 현실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중기부 관계자는요, 오지급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환수하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는데요.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중기부는 손실보상금과 별도로 코로나19 사태 당시 지급된 새희망 자금과 버팀목 자금 등 재난지원금 선지급건에 대해서도 환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데요. 코로나 시기 힘든 시간을 보내는 소상공인들을 고려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이 과세 자료가 없어도 일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는데 이후 매출 증가 등이 확인돼서 환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네, 자. 하지만 소상공인들로서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이 정부에 대해서 좀 원망하는 마음도 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물론 처음에 정부의 취지 자체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줄여주고자 하는 거였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오지급된 책임을 소상공인에게 지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중기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환수 대상과 금액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도 곧바로 환수에 들어가기보다는 대상자에게 설명을 한 뒤에 기한 내에 반납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영업자분들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 빚 부담도 점점 늘고 있잖아요. 네, 이미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를 살펴보면요.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역대 최고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2분기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요. 1,043조 2천억 원, 불과 석 달 사이 9조 5천억 원 불어났는데요. 대출 연체액 역시 역대 가장 많은 7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말 4조 1천억 원대였는데 반년 만에 78% 이상 뛰어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요, 이 더 큰 문제는 대출의 질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15%로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은행권 연체율이 전분기보다 더 오른 데 반해 비은행권 연체율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대출 잔액의 70% 이상은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의 몫으로 역시 역대 최대 비중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 카드 결제 대금도 낼 돈이 없고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고액의 수수료를 얹어서 미루는 게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8월 말 기준 8개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 잔액도 7조 3,700여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특히 자영업자들 형편이 좀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네요. 네, 얼마 전에도 이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통계가 새로 나왔습니다. 올 2분기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 가구의 실질 처분 가능 소득, 그러니까 세금과 이자 이런 비소비 지출을 빼고 실제로 손에 쥔 소득은 월 평균 53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9.5% 줄었습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가구도 16.2% 감소했고요. 상용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조금이지만 늘어난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2분기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반짝 늘었던 자영업자들의 실질 소득은 이후 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의 손실 보상금까지 되돌려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버티기가 쉽지 않겠네요. 네, 올해 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요, 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겐 퇴직금 격으로 지난해엔 9,682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올 8월까지 지난해보다 40%나 늘어났습니다. 앞서 짚어본 것처럼 이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매출도 부진한 상황에 이미 채무 상환 압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버티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발등에 불이라도 좀 꺼야 할 텐데 이런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자영업자들은요, 대출 상품의 거치, 즉 이자만 내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에서는요, 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 상품의 경우 4년 거치, 6년 상환으로 바꾸는 등 매월 나가는 부담을 줄여주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정부의 실수로 어려움이 더 커진 상황인데요. 소상공인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길게 보고 또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겠습니다. 김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